처음에 세웠던 저축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약간 저축액은 없고 내가 한 달에 한 월급의 한 80% 정도 저축해야지 이렇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뭔가 저한테 1억 이런 숫자는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월급에 얼마를 저축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런 식으로 쭉 달려왔어요. 제가 직장인일 때는 평일은 무지출하고 주말에는 맛있는 거 먹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저를 풀어주는 기간을 항상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어요. 치팅데이처럼. 네. 그래서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치킨 한 개 한번 먹고 약간 이러면은 평일 무지출 해놨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감당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자극된다. 아니, 저는 평일 치킨을 먹고 주말에 맛있는 걸 먹거든요. 와, 그니까 이게 가능하다. 저도 이렇게 저축을 좀 해보시다 보면은 이게 나오실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줄이니까 너무 불행하구나. 이거는 줄이니까 괜찮네. 이런 게 좀 나오실 거거든요, 데이터들은. 거기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진짜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걸 찾아서 그거를 좀 맞춰가는 게 이제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재테크 천재 만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비트의 박진영입니다. 20대들은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오늘은 그런 세간의 편견을 이겨내고 20대 1억을 모은 분을 만나봤어요. 바로 해그랑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에 제가 절약하고 성장하는 일상을 담고 있는 해그랑이라고 하고요. 일단 저는 원래는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스타트업에 간호교육 스타트업에 콘텐츠 마케터로 좀 일을 하다가 지금은 퇴사를 했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는 최근에 언제 하신 거예요? 퇴사는 지금 1월에 해가지고 4개월 차 프리랜서입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일단 1억을 모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언제 1억을 다 모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작년 2022년 한 1월쯤에 이제 어느 날 장고를 봤는데 1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봤다는 거는 이때까지 1억 모아야지가 아니고 쌓인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잔고에 1억이 쌓이는 삶이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사회생활을 24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돈을 거의 다 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적금을 한 180을 막 들었었거든요. 월급이 얼마일 때? 그때가 이제 월급이 한 240, 50 정도 됐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로 고정 빼고 조금 여유 있게 쓸 정도로 딱 지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다 적금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연봉이 조금씩 오르면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 범위에서 계속 썼거든요. 24살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180 이상의 이제 돈들이 계속 쌓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80을 모으려면은 고정적으로 쓰는 것과 변동비를 합쳐서 이제 계속 내가 이제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돈 자체가 적었던 건데 원래 대학생일 때부터 좀 검소한 편이셨어요? 그때부터 검소하긴 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이제 용돈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용돈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거든요. 부족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워낙에 제가 부모님이 원체 좀 검소하신 편이셔서 그래서 그런지 뭔가 돈을 막 쓰지는 않았어요. 원래부터 좀. 그럼 4년에 걸쳐서 1억을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와, 근데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르시네요. 근데 주변 친구들은 다 여행 가고 쓰기도 하잖아요. 그 나이 때. 맞아요. 그런 것들은 잘 안 하시고. 그것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안 쓰는 거에서만 좀 안 쓰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만 쓰면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면서도 돈을 모을 수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모았었던 금액이에요. 혹시 그 여행도 있어요? 코로나 때 여행을 못 가니까 이 시기 때 돈을 좀 잘 모았다. 그런 것도 있죠. 코로나 때는 진짜 너무 잘 모았었어요. 거의 집을 안 나가니까 무지출 거의 20번씩 하고 그냥 너무 그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잘 모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좀 가속도가 붙었던 시기가 있다. 네. 처음에 세웠던 저축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약간 저축액은 없고 내가 한 달에 한 월급의 한 80% 정도 저축해야지 이렇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1억 이런 숫자는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축액에
그러니까 월급에 얼마를 저축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런 식으로 쭉 달려왔었어요. 일단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면은 제가 수습 기간이 그때 2달인가 3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축을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적어서 여기서 저축을 하면은 좀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일단 그때는 좀 들어오는 돈을 좀 파악을 하는 시기로 좀 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월급이 좀 제대로 찍히더라고요. 200만 원 넘게.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적금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파악을 그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쭉 바로 그냥 계속 180씩은 무조건 적금하고 조금 남는 돈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저축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럼 그때 은행 앱에서 뭐 적금 상품을 가입한 개념인가요? 맞아요. 그때는 근데 저도 잘 몰라서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이제 월급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적금 들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은행을 직접 갔어요. 그때 은행을 가서 저 적금 들러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때에서 제일 이율 높은 게 2.1인가 1.8인가 막 완전 이랬거든요. 진짜 저금리 시대다, 그렇죠?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은행을 바로 갔습니다. 몇 개 나눠서 넣으신 거예요, 혹시? 아니요, 그냥 하나로. 하나로. 그거 하나로? 납입 한도가 좀 있는, 되게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적금으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그게 몇 개월 만기였어요? 그 1년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만기여서 1년은 뭐 다니겠지 싶어서 1년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독자님들 사연이 들어오면은 네. 본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가를 마련하신 분도 있고 전월세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본가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 환경이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주위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본가 거주할 수 있다면 그 환경 10분 활용해서 완전 돈 많이 모아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이 얘기를 밑밥으로 까는 이유는 혹시 해그랑님은 어떠셨는지 거주 형태가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게 부모님이랑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 한 40만 원, 50만 원 이 선에서 생활이 가능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웬만한 식비나 월세, 뭐 관리비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가 않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들만 계속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교통비나 뭐 통신비 이런 고정 지출은 제가 내기는 하지만 이 집 관련된 거, 식비 이런 거는 제가 따로 내고 있지를 않아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가 거주하고 있어도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나 혼자 옷 살 수도 있잖아요. 저는 본가 있을 때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원래는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냥 가계부를 까보니까 너무 많이 배달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깨닫고 이럴 바에는 그러니까 이거 줄이면 이만큼 적금이 되는 거 모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그만해야겠다 싶어서 완전히 그냥 끊어줬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집에 있는 반찬 꺼내서 밥 퍼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거의 한 번 시키면 2, 3만 원씩 그냥 나가니까 그쵸. 너무 여기서 아끼면 딱 되겠다 싶더라고요. 가계부는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지금 뱅크 샐러드 쓰고 있어요. 지출 확인 용도로? 네. 그럼 나머지 이제 180만 원 빼고 나머지 한 대략 60만 원? 네, 5, 60만 원 정도? 네. 그 돈의 행방을 어떻게 쓰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고정비들이 일단 그 통신비. 저는 알뜰폰을 쓰고 있어서 일단 6,600원 나가고 대박. 있고, 그다음에 교통비가 지금 한 5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식비가 이제 외식비. 집에서 먹는 거 말고 이제 외식하는 비용이 한 10만 원. 카페 포함해서? 네,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한 10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 이게 5월이고 막 이러니까 막 이제 생기죠? 나갈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이 나이 때 이제 네. 시작. 맞아. 이제 맞아요. 자취 열리거든요. 네, 진짜 심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예산을 잡았어요. 원래는 안 잡았었는데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저는 일단은 20만 원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넘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잡아놓고 그냥 좀 이렇게 대비를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놔야겠다 싶어서 예산으로 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해놓으면 요렇게만 하면 한 50만 원이 나올 거거든요. 월 예산이죠 지금 경조사비 20만 원이. 네. 그럼 진짜 전체적으로 내가 쓰는 생활비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네요. 네. 이게 지금 막
어버이날도 있었고 어. 막 생일도 막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경조사비가 계속 나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거 잡아야겠다 싶어서 20만 원으로 잡고 음. 만약에 좀 남으면 다음 달 경조사비로 좀 보태 쓰고 아.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갈 때가 좀 많아서 그렇게 하려고요. 이제 어른이 됐다라는 그쵸? 맞아요. 진짜 타격이 장난이 네, 아니에요. 원래는 안 썼었어요, 음. 진짜. 저희 독자분 중에서 필진분 중에서 그 연간 비정기 지출을 아예 적금처럼 모아서 5월에 4월에 좀 수령하게끔 그런 식으로 따로 모아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시하지 못할 만한 지출이기 때문에 네. 내 계획들이 다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놓는다. 네. 그 알뜰폰 아까 6,6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뭐예요? 이게 알뜰폰도 그 엄청 많잖아요. 그 모요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대충 보니까 한 7기가 정도 쓰길래 7기가 해가지고 쭉 보고 이거 이후로는 이제 무제한 이런 좀 조건들 좀 따져가면서 보니까 6,600원짜리가 제가 그때 찾았을 때는 제일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이걸로 일단은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알뜰폰 쓰는데 저는 한 2만 원대긴 하거든요. 아, 왜냐면 그래요? 가입 시점에 있는 상품이 뭐인지에 따라서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알뜰폰이 완전 시장 경쟁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막 퍼주고 있고 네, 영혼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좋죠. 이만큼 아끼기 쉬운 고정비가 어딨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거에 거의 10분의 1 거의 이 네, 수준이에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거의 10만 원씩 내고 계셔서 다 바꿔드렸거든요. 진짜 효녀. 진짜 너무 이게 아까워서. 금융효도라고 저희 하거든요. 부모님 한번 싹 그 뜯어야 돼요. 네, 진짜로 맞아요. 너무 아까워요. 10만 맞아요. 원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어르신들 핸드폰 보면 5G가 막 다 가입되어 있는 네,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약정 다 걸려 있고 대략 상상이 되잖아요. 어떤 네, 환경에서 맞아요. 그렇게 됐을지. 저희 어머니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날 잡고 네. 이렇게 리모델링 시켜드려야지. 그쵸? 네, 진짜 추천드려요. 진짜 알뜰폰은 꼭 알아보세요, 여러분. 네, 너무 고정비를 좋아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 정도를 외식비랑 카페에 쓰면은 거의 약속을 잘 안 잡으시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약속을 제가 안 잡아서 음. 사실은 원래 이 정도도 안 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프리랜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 제 일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일은 다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도 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1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솔직히 더 초과가 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지출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잡아놓고 저도 이제 저의 그걸 좀 수입을 또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투자 개념으로 좀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프리랜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원래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프리랜서 업이 뭐고 무슨 일로 돈을 벌고 있고 이걸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일단 프리랜서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그냥 백수인 것 같고 제가 그 콘텐츠 마케터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회사에 있던 제가 하던 일을 그냥 외주로 갖고 와서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제가 그 일이 너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퇴사를 이거 하려고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소만 바뀌었어. 네, 진짜 너무 어쨌든 제 시간 확보를 하려고 나왔는데 나와서 또 그냥 회사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너무 좀 그래서 그냥 돈 잠깐 포기하고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거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거 없이 유튜브가 좀 메인이고 유튜브 광고라든지 뭐 방송 이런 거 인터뷰 이런 이런 것들이랑 이제 그거 통해서 이제 제가 모임 같은 것도 좀 열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콘텐츠 관련된 유튜브 관련된 콘텐츠 만드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뭐 같이 뭐 꿈을 적는 뭐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소모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 쫌쫌따리로. 근데 쫌쫌따리로 버는 게 또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언제 하나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 여러 가지로. 네, 다 해본다.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럼 소모임이 돈이 돼요? 일단 비용이 그래도 한 1, 2만 원씩은 내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뭐 수수료 같은 것도 안 떼고 일단 제가 모으는 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지금 달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예 그냥 커뮤니티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멘토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돈도 좀 있고 제가 이렇게 멘토로서 모임 운영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이 좀 오고 해서 지금 버는 돈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 원래 본캐는 마케터, 콘텐츠 네. 마케터였고 부수입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재테크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는데 이 부수입의 영역에 있던 게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쪼개져서 메인으로 들어갔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전에 회사 다니실 때는 네. 그런 부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회사였을 때는 이제 유튜브가 부업이었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거의 이게 주업이 된 느낌? 그렇게 갔죠. 아, 회사에 있을 때 뭐라고는 안 했어요? 그때는 대표님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냥 뭔가 되게 저도 지금 생각하면 좀 신기한 게 그냥 회사에서 그냥 막 이렇게 찍어도 그냥 이렇게 V 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아 진짜 너무 열려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콘텐츠 관련된 직무를 하면은 자기 콘텐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쪽도 있고 왜냐면 이게 자기 개발 동시에 이제 일이 되니까 직무 능력이 늘어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이 콘텐츠 만들 거면 차라리 우리 걸 만들어. 그러니까 왜 같은 콘텐츠 제작에 이 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왜 너 걸 만드는데 쓰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근데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맞아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계속 충족을 해줘야 그게 뭔가 시너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회사 일을 좀 이렇게 좀 책임감 있게 좀 했기 때문에 응원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막 이것만 하고 애가 좀 농땡이 피는 것 같고 이러면 그러면 되게 안 좋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회사도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외 시간에 이거를 막 했으니까 그래도 좀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딴 짓을 해야 본업에도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네.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딴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맞아요. 네, 그래야 좀 재미도 있고 돈도 벌고 잠깐 재테크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진짜 디테일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상품. 그러니까 사실 물론 세상에 나쁜 금융상품은 없다라는 주의긴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가입시킬 때 호도하는 게 문제지. 근데 그래도 1억 모은 사람이 어떤 적금, 어떤 은행, 어떤 카드 쓰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옛날에 너무 옛날에 들었던 거라서 저는 우리은행에 갔었거든요. 우리은행에 가서 그냥 적금 들고 싶어서 왔어요. 해가 추천해 주시는 거 그냥 그거 들었어가지고 일단 적금은 그렇게 들었었고 너무 아쉽게도 제가 뭔가 뭐 주식을 해가지고 불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적금이었기 때문에 예. 더 대단해요. 진짜로.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서. 근데 사실 1억을 다 모으고 2억을 모아도 투자는 그냥 소액으로 해보다가 알게 되는 거지 그냥 시작했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맞아요. 이제 너무 변동성이 있는 장을 겪었기 때문에 한 번도 수익 실현 못하고 다 이제 원점으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200% 벌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또 꼭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카드는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원래는 체크카드를 썼거든요. 체크카드도 막 그렇게 제가 옛날에 알아봤던 그 체크카드 그대로 쓰고 있는 거라서 막 많이 알아본 건 아니었고 제가 주거래 그냥 우리은행 우리카드에서 네, 우리카드 쓰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체크카드는 안 쓰고 신용카드로 바꿨어요. 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여서 이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대출 같은 거 알아보니까 이 신용도가 제가 너무 낮더라고요. 그냥 저축만 하면은 신용도가 낮은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가 은행에 꼬박꼬박 적금 잘했고 돈도 이만큼 있으면 그냥 대출해줄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용도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그때 깨달아가지고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었고 저는 그 신용카드 발급 받을 때 이제 그 커뮤니티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카드 설계사님을 좀 찾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카페 이름이 레몬테라스. 레몬테라스 유명하죠. 거기 꿀정보 엄청 많아요. 거기서 이제 저 카드 발급받고 싶은데 카드 설계사님 연락 주세요, 쪽지 주세요 하면은 이만큼씩 와요. 거기서 이제 현대국민 우리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분들한테 하게 되면은 이제 현금을 조금 주시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부르셨던 분이 17만 원 막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은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음. 월을 막 60만 원을 써야 된다, 70만 원 써야 된다 이렇길래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단 월 써야 되는 그 금액이 조금 낮고 적절하게 그 현금을 챙겨주시는 분이 그때 국민은행이었어요. 국민카드.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께 이제 한 15만 원 받고 월 30만 원 쓰는 조건으로 이제 5개월을 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5개월, 6개월이었나? 아무튼 6개월 정도 써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조건으로 이제 카드를 발급받았었어요. 그 전월 실적이 30만 원 정도면 되게 괜찮은데요. 그쵸? 그쵸. 맞아요. 저도 그래서 발급을 받았던 카드였어요. 저는 아직은 그냥 모바일로 신청해서 받는 것밖에 안 해봤는데 사실 카드 발급받을 때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네. 잘 챙겨주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 예전에 스마트폰 살 때 생각이 났었어요. 저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 제 스마트폰 사는 거 도와주셨는데 진짜 완전 도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도 싸게 사고 뭐 이렇게 뭐 얹어주고 이런 것들. 그래요? 핸드폰에도 있어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한꺼번에 쓰게 되는 돈이 많은 곳들 핸드폰도 한 번 사고 다른 부가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카드도 사실 그냥 카드 쓰는 게 아니고 대출로 좀 이어지게끔 하는 것도 있고 보험도 장기간 동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 영업하는 곳에서는 일단 가입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근데 그거를 충분히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잘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잘 찾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그랑님은 재테크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 만만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참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따라서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하게 내가 막 진짜 막 여행도 안 가고 네, 카드 이런 것도 맞아. 절대 안 쓰고 부업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현금 꼬박꼬박 잘 지출을 아껴가지고 모으신 거라서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엄청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도 사실 막 할인 혜택 이런 데 집중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일단은 그런 게 너무 귀찮고 그리고 제가 일단 사는 거 자체가 그런 거에 너무 포커스가 되면 일단 사야 되는 거잖아요. 혜택을 받으려면.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안 사고 혜택 안 받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그런 건 굳이 안 알아봤어요. 맞아요. 안 사면 100% 할인. 네, 맞아요. 진짜 이거 진짜 명언이에요. 네, 진짜로. 그래서 한번 장바구니 넣고 다음날 봐야 된다. 네. 맞아. 요즘 너무 결제가 쉬워가지고 또 네, 그쵸. 진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이제 그 테스트 MBTI 뭐예요? 저는 ISFJ입니다. 오, 태어나 처음 봐요. 진짜요? 저 있는 ENFP인데 어. 근데 ENFP는 왠지 이제 물론 잘하시는 분들 짬부님도 아마 ENFP일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지만 그 생각보다 돈 모으기 쉽지 않은 MBTI거든요. 저희 계획도 잘 못 세우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럼 이렇게 약간 내향적이지만 현실적이고 네. 그리고 상상력은 F가 뭐였죠? F가 이제 좀 감성적인 공감 그리고 계획적인 편. 갑자기 근데 이제 약간 동질감이 사라졌어요. S와 J가 튀어나오다니. 안 그래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외향적인 편인지 내향적인 편인지 그거에 따라서 좀 지출이 달라질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디 가서 막 놀고 싶어하고 이런 성향이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억누르고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누가 부르지 않으면 잘 안 나가요. 만나자는 말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집순이는 유리하다. 맞아요. 집순이는 유리해요. 그럼 취미 생활은 있으세요? 취미는 저는 요즘에 그 요가를 하고 있거든요. 요가를 이제 4개월 차 시작한 지 4개월 차 됐는데 요가 하면서 제가 너무 집 밖을 안 나가고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좀 움직여야겠다 그런 생각이랑 그리고 좀 평생 하고 싶은 운동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봤던 게 요가였는데 다행히 잘 맞더라고요. 너무 약간 힐링, 약간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약간 그런 시간 있잖아요. 요가 할 때 그게 너무 좋아서 요게 지금 약간 제 취미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사한 시점에 요가 등록하신 거예요? 맞아요. 퇴사를 하고 진짜 운동해야겠다. 왜냐면 너무 몸이 진짜 너무 쓰레기가 되고 있어. 안 되겠다 해서 운동을 시작을 해야겠다. 무조건 1순위가 전 운동이긴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건강한 것도 재테크다. 맞아. 건강한 게 재테크다. 이제 저는 지금 33인데 확실히 코로나 3년이 중간에 딱 껴있긴 했지만 그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회복이 잘 안 돼서 네. 영양제도 너무 먹게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홈트로만 하거든요. 에어로빅 조지는데 아 이게 예전에는 그러면 됐어요. 살도 빠지고 건강해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냥 몸을 흔들어 제껴서는 안 돼요. 좀 자세도 잡아야 되고 네. 진짜 필라테스나 요가 막 이렇게 자세 잡는 것도 아니고 헬스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많이 들어 PT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아직은 홈트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요가는 그럼 얼마 정도짜리 하세요? 요가가 그 주 3회고 한 달에 1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한 3개월, 1년 끊으면은 싸지잖아요. 근데 전 저를 잘 못 믿겠어가지고 일단 한 달씩 이렇게 야금야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것도 팁인 것 같아요, 전. 왜냐면 1년 끊으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안 갈 것 같은 네. 거예요. 한 달씩 이렇게 뚫어 나가는 거지. 네. 근데 가격 정책이 사실 되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지만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씩 끊읍시다, 여러분. 분명히 갖다 바치는 헌금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다 먹여 살리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취미생활은 이제 요가고 네. 요가에 지금 17만 원이 나가고 16만 16만 원이 나가고 그게 매달 쓰는 생활비 50만 원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10만 원이 20만 원 경조사비, 거의 20만 원 가까이 요가비, 그럼 나 거의 10만 원으로 생활을 통신비가 너무 작으니까 맞아요. 와, 그 교통비 5만 교통비 원. 5만 원. 그럼 이제 50에서 55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약간 무슨 몸무게 관리하듯이 그 범위에 있네요. 네. 너무 맞아요. 신기하다. 여기서 최대한 여기서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목표고 넘을 때도 있고 넘으면 이제 다음 달에는 진짜 제가 조금 줄여봐야지 이런 식으로 달별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산을 하세요 혹시? 결산하죠. 그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가계부, 뭐 예결산 이런 얘기들. 저는 가계부에 일단 모든 지출이 적혀 있으니까 그 예산을 이렇게 짜놨잖아요, 제가. 거기 외에 분명히 지출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이거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던 지출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다음 달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저는 수시로 가계부를 그냥 계속 봐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약간 이런 거를 안 보면 그냥 그 기록장이 돼버리더라고요. 맞아. 가계부 그냥 기록장. 너무 중요한 얘기. 저희 뱅크샐러드 앱을 좀 가장 유명하니까 말씀드리면은 걔를 그냥 가끔가다 확인하는 거는 몸무게 재는 거랑 비슷해요. 아유 하고 뒤집어. 맞아. 그리고 좀 어느 순간 자신감 붙었을 때 싹 보고, 그러니까 이런 용도면은 진짜 몸무게 순간 재는 거고, 매일매일 체크하면 또 이제 관리하는 데 영향을 주거든요. 아예 그렇게 매일매일 체크하든지 아니면 수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차라리 수기로 쓰면은 예결산이 그냥 된다. 충격을 받기 때문에 네. 결산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워낙에 또 쓰는 곳 자체가 다양하게 막 여기저기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출을 한 50 정도 선으로 지켜야겠다 면은 뱅크샐러드 앱을 수시로 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초가 그냥 막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고 제가 이제 움직일 걸 좀 계획을 하는 거죠. 저는 이쯤에서 또 소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저희한테도 고민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지출을 너무 줄이면 또 스트레스가 된다. 내가 너무 왜 이렇게 사나 싶고, 맞아. 내가 이러려고 돈 버나 싶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저도 그 코로나 때 막 무지출 22번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조금 너무 쪼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하고, 약간 제가 직장인일 때는 평일은 무지출하고 주말에는 맛있는 거 먹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저를 풀어주는 기간을 항상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어요. 치팅데이처럼. 네. 그래서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치킨 한 개 한번 먹고 약간 이러면은 평일 무지출 해놨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감당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자극된다. 저는 평일 치킨을 먹고 주말에 맛있는 걸 먹거든요. 와, 그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맞아. 자꾸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참고, 이렇게 멋진 사례를 참고한다. 머릿속으로 이제 기억하고 평소에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어요. 삶의 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네.
나를 위한 보상도 한다라고 해주신 거고 그러면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 네. 현명한 소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저축을 좀 해보시다 보면은 이게 나오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줄이니까 너무 불행하구나. 이거는 줄이니까 괜찮네. 이런 게 좀 나오실 거거든요, 데이터들이. 거기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진짜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걸 찾아서 그거를 좀 맞춰가는 게 이제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소비를 포기할 수 없으세요? 저는 일단 먹는 걸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차라리 물건이나 옷 이런 건 내가 포기할 수 있겠어. 그거 안 사고 그냥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관리를 하면 너무 그거야말로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그냥 나한테 행복한 소비가 전 현명한 소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찾아가는 과정이 네. 맞아. 그리고 사실 저처럼 맛있는 걸 좀 계속 먹다 보면 맛있는 걸 때때로 계속 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기준이 이만큼 열려져 있는 상태여서 실제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행복의 그릇의 크기가 그게 커졌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나를 만족시키려면 이만큼은 돼야 돼라는 게 있어서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내성처럼. 어느 정도 나를 위한 틀이 좀 있는 게 내 분수라고 할 뻔했어. 내 수준에 맞는 어느 정도의 이제 틀은 있어야 된다. 네. 소비의 틀. 맞아요. 전 좀 줄여야 되는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돈 버는 거 문제에서 아직 덜 여쭤본 게 있는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다 하시잖아요. 네. 그 세 가지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더 하는 건 따로? 네, 더 하는 거 없어요. 그럼 어떤 거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블로그 먼저. 블로그가 뭔가 좀 쉬워 보였어요. 그냥 글만 쓰면 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그냥 저를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여행 갔던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앨범에 있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기록하는 용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막 댓글을 다니까 좀 재밌어서 맞아. 더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막 하다 보니까 뭐 키워드가 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블로그를 막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하신 거예요? 제가 20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3년? 3년은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하신 거예요? 맞아요. 코로나 이제 막 할 때 제가 퇴사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그래도 계기가 좀 있네요. 맞아요. 시간이라는 계기가. 퇴사하면서 내가 뭘 해볼까 이런 거 하다가 그 블로그를 좀 발견한 것도 있었어요. 블로그 수익도 나세요? 애드포스트가 있기는 한데 그건 너무 작아서 그냥 그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37원 이런 느낌? 약간 카카오 맞아요. 그런 그 당첨 금액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소소하게 있긴 있는데 그냥 거의 보진 않는? 가끔 보면 좀 쌓여 있어서 오 약간 이렇게 되는. 진짜 포인트 같은 느낌으로. 체험단 같은 건 안 하세요? 그것도 너무 좋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주세요. 이거 저 진짜 왜냐면 저희 필진분들은 자주 네. 얘기를 해요. 소비 방어. 왜냐면 보통 이거 들어오는 게 막 네일, 헤어 이렇게 소비 지출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공짜로 그냥 받는 거는 뭐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 네. 근데 어떤 것들 하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그 체험단 사이트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그 약간 신생 그런 사이트에 가시면 거의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글 몇 개만 쌓아놓고 그런 데를 좀 공략을 하시면 당첨 확률이 좀 올라가실 거예요. 제가 했던 것들은 머리는 일단 기본이고 먹는 거 그리고 좀 TMI이긴 한데 제가 뭐 두피 문신 이런 것도 재밌다. 그런 것도 봤고 그리고 약간 그 다이빙 하는 거 그런 것도 저는 약간 그런 거 경험하려고 체험단을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이빙도 한 번 하려면 거의 한 2-30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한 5만, 근데 그건 돈이 좀 있긴 했어. 5만 원을 내긴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야 하면서 맞죠. 그러면서 해보고 그리고 요가 같은 거 이런 것도 처음에는 그 체험단을 시작했거든요. 저한테 맞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거 하루 체험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요가도 이렇게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별을 별거 다 했어요. 뭐 필라테스도 해보고. 저는 약간 머리는 진짜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이거 한번 하려면 진짜 30 그냥 깨지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뭐 염색, 뭐 파마 이런 거 하면은 근데 그냥 체험단으로 구해서
그냥 글 한 번 쓰면 공짜. 약간 맞아. 이러니까 대박. 너무 좋아요. 진짜 무조건 여성분들은 블로그 체험단 진짜 생활비 아끼기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다 최고다. 제가 지금 한 달 예산이 50인데 이거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뿌리가 지금 염색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한 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50 네. 쓰신 50 생활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니까 네. 비결이 뭐냐면 이게 분명히 있구나. 네.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진짜 20, 30대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그냥 개설하시고 그냥 바로 신청해보세요. 그냥 다 해보세요. 맞아. 친구는 재미있다. 내성 발톱도 교정하고 다 하더라고요. 맞아. 저도 사실 그거 했어요. 신청했어요. 제가 내성 발톱이거든요. 근데 그거 떨어졌어. 그것도 경쟁률이 또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유튜브는 이제 좀 뭔가 부업에 눈을 살짝 떴을 때 제가 블로그에 약간 정보성 글을 올렸었거든요. 제가 간호사였으니까 간호사 관련된 그런 글들을 올리다가 보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말하면은 유튜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영상 하나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올렸었어요. 그 첫 영상이 첫 영상은 그 1분짜리 브이로그긴 한데 지금 남아있나요? 네, 남아있습니다. 가면은 그냥 네, 보시면은 그냥 있어요. 이제. 네. 1분짜리. 그리고 주기를 어떻게 해서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5일에 하나? 이 정도 한번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번 찍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조회수가 터졌던 게 블로그에다가 제가 간호사 관련된 정보를 썼던 게 영상으로 만드니까 그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쫙 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죠. 어떤 주제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이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국가고시 같은 걸 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국가고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딱 그 국시생들이 보기 딱 좋은 그런 영상이었어가지고 검색 유입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정보성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 하면서 터지는 걸 봐야 감이 잡혀요.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터진 걸 발견하고 지금은 저는 이제 썸네일만 쫙 보고 오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네. 최근 동영상은 아직 안 봤는데 네. 지금은 거의 다 돈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주제를 점점점 바꿔오신 거예요? 이제 제가 간호사가 터지는구나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간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고갈이 되고 그러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단 병원이 너무 싫어서 나왔는데 자꾸 병원 사람들을 제가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싫은데 이렇게 하다가 그때 제가 그 주제를 바꾸려고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하지를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짬부님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김짬부 재테크. 근데 그 짬부님을 보면서 근데 나도 절약할 줄 아는데? 약간 이 생각, 돈도 좀 있는데? 이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그게 고민을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을 보면 약간 번뜩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럼 나는 뭔가 정보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가볍게 내가 이런 일상을 한번 보여줘 볼까 해가지고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던 것 같아요. 브이로그로. 근데 돈 얘기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도 다시 터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였어요? 그게 무지출 챌린지였어요. 제가 무지출 챌린지 하면서 원래는 그냥 절약을 했었는데 그냥 저 혼자 이게 챌린지를 해본 거예요. 좀 재밌게 해보자, 절약도 해가지고 무지출 챌린지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미디어에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뭔가 썼네. 요즘 MZ세대 무지출 챌린지를. 네. 그래서 이거 나 혼자 하던 건데? 약간 이러면서 뭐지? 하다가 그게 갑자기 그거를 검색하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키워드가 갑자기 저한테 걸려서 그때부터 갑자기 짝짝짝짝 해서 방송 출연 뭐 이렇게 됐던 거였어요. 섭외 1순위네요, 그러면은. 검색할 때 저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보도자료를 뿌린 거 아니에요? 와, 네, 그렇게 됐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때, 이게 그럼 2021년 이때인가요? 2020년? 2022년이었어요, 그때는. 네, 별로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러네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네, 갑자기? 진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어.
이제 시드머니까지 잘 모으셨는데 네. 보통 저희는 연봉까지 모으는 게 일반 가장 첫 번째 시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천만 원 단위의 단위를 보면은 또 5천? 5천 가면 네. 7천? 1억? 이런 느낌이 들겠다 싶어가지고 연봉을 제안을 드리는데 네. 지금 그보다 더 많이 모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찰랑찰랑하게 모으면은 큰 돈을 쓰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생각에서는 저는 프리랜서 비슷하게 일을 했을 때 천 얼마가 통장에 꽂힌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고 한 번에 꽂힌 건 아니지만 그냥 100단위, 10단위만 보다가 1000단위를 보고 차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되게 애매한 효도처럼 부모님 타고 다니시거든요. 아. 명의도 제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도 돈을 지원하셔가지고 제가 좀 애매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 정도 돈 있으니까 뭘 사회초년생이니까 차 네. 사야지. 이 생각이 뭔가 이상하게 들었는데 네. 이런 유혹은 없으셨어요? 저도 있긴 있었어요. 제가 한 5천 정도 있었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이 지하철 타고 한 30분 갔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차를 사면은 한 15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고차 매장까지 갔긴 했어요. 대박! 근데 제가 그때 살려고 했던 차가 그거였거든요. 티볼리였거든요. 티볼리 저도 완전 티볼리 완전 예쁘잖아요. 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그때 약간 망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잠깐 멈췄었죠. 계약까지 할 뻔했는데 약간 좀 회사가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멈췄다가 안 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갑자기 재테크 관련된 거를 알기 시작하면서 아예 그런 마음이 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그때 만약에 샀으면은 퇴사 못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퇴사도 못하고 그 먼지도 쌓이고 진짜 안 타면은 그냥 그대로 걔가 가만히 그만 있는 게 아니고 낡거든요. 또 유지보수 해줘야 맞아요. 되고. 저는 이제 운전하는 것도 까먹었어요. 아예 안 타시는구나. 네, 아예 안 타요. 지금 다시 연수해야 될 판이어서. 이렇게 사회초년생 때 차 사고 싶은 욕구가 언제 한 번씩 네, 굉장히 무조건. 작은 유혹에도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재밌긴 했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아, 있으셨구나. 네. 갑자기 공감이 확 되네요. 네, 있었습니다. 약간 투자는 어떻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주식, 그냥 주식, 해외 주식을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2020년에 한창 코로나 때문에 네, 주식 안 하면 약간 바보가 되는 약간 그런 시기에 주식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알아가지고 책을 읽고 유튜브를 좀 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ETF를 샀어요. 해외 주식. S&P 500. 잘 사셨다. 네, 그걸 사가지고 그냥 이거는 약간 미국의 적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꼬박꼬박 하나씩 사가지고 지금은 또 잠깐 멈췄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투자는 하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어차피 이게 장이 밤에 열리니까 들여다보지도 못하니까 맞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맞아. 일상생활 안 돼요, 낮에 열리면.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쨌든 그냥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 제 마음이 편한 약간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수익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ETF로. ETF로. 그래도 첫 투자인데 잘 뭔가 순정을 하셨네요. 보통은 당장 살 수 있는 내가 아는 기업 아무거나 사서 네. 보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러면 어떡해?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냥 그럴 바에 안정적인 약간 ETF로 가자 했던 것 같아요. 투자 앞으로 하고 싶은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경매를 해보고 싶어서 지금 임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하려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맞아요. 돼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경매로 하면 조금 더 떨어지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하기 전에는 금저당 막 이런 거는 굳이 몰랐던 개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이 확정일자를 왜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쵸.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쵸. 경매는 좀 비싼데 이제 강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하세요? 저는 사실 저도 강의료가 너무 비싸서 거의 다 책으로 시작을 했어요. 책으로 보고 그리고 유튜브에
진짜 좋은 정보들을 그냥 다 유튜브에 올려주시거든요. 그냥 경매 쳐가지고 그냥 한 채널에 있는 영상을 쫙 보면 그냥 웬만한 권리 분석 다 할 수 있고 그냥 그런 굴러가는 것들은 그냥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랑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다가 그 최근에는 그 클래스 101에 네. 이번에 구독제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광고를 받아서 한 달 정도 무료 퇴원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경매 강의를 한번 쭉 보고 나니까 아 이거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네? 이 생각이 들어서 아 강의 이거 유튜브랑 책에 있는 내용이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이랑 강의 그냥 유튜브 그 영상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어떤 책이에요? 아 저는 그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이님 그 책이랑 그 월천 경매 부동산 그 치면 나올 것 풀텀이 월천 아무튼 월천이고 뭐 경매 부동산 시작인가 뭐 그런 검은 색깔 책이 있었는데 그 두 개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약간 당장 내일 입찰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정보가 담긴 책이라서 그걸로 좀 공부를 했었어요. 아, 궁금하네요. 그 책 기본 도서 선정하고 유튜브 보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같이 사람들이랑 임장 다니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같이 하고 있어요. 저도 약간 혼자는 실행이 안 돼서 같이. 어떻게 모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사람을 모은 건 아니고 그 부동산 유튜버 분 중에 꿈나무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랑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콘텐츠도 만들 겸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임장 다니고 영상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나들이 임장 느낌도 있어요. 있죠? 네 완전. 그래서 저도 임장을 사실 제대로 처음 가봤어요 이번에. 근데 너무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임장 이러니까 되게 뭔가 맞아. 거창하 보이는데 이름이 너무 그래. 그쵸. 그래서 그냥 둘러본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가보니까. 맞아요. 다른 투자자분들은 가볼 수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부동산은 볼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해가지고 공부만 기초적인 것만 하고 가면은 이렇게 렌즈만 그렇게 끼면은 그냥 나들인데도 보이는 게 훨씬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이렇게 공부도 되고. 가서 저도 솔직히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아 여기는 초등학교가 바로 여기 있네 이런 것들도 막 보고 하니까 아 저런 걸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아 그래서 집값이 높구나 막 이런 것들 아 이제 공감이 되고. 네. 뉴스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네. 진짜 가보는 게 확실히 더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저도 공부해야겠다. 저도 이제 하고 있어요. 완전 자극 얻고 있어요. 그럼 재테크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뭘까요? 아, 저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해가지고 시작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왠지 작년에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무지치 챌린지가 유행이래 이래서 갑자기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뛰어드신 분들 많을 텐데 그게 뭔가 지금 보니까 조금 다 그만두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 이유가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법만 이렇게 쫓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야 왜냐면 재테크도 저희가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의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내가 이렇게 평생 같이 갈 이유가 명확해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그랑님은 그게 뭐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려고 일을 하려면 어쨌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냥 돈이 들어오는 뭔가 환경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 뭔가 같이 있는 일,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 같은 거를 자꾸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네, 제가 맞아.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맞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렇게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과거로 시간을 돌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 나의 부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면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진입하는 애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어떤 것부터 해야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재테크라기보단 돈을 잘 벌고 모으고 불릴 수 있는 걸까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불리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쨌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평생 할 거, 이 일을 찾는 거를 더 먼저 중요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도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얘기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어떤 한 가지 일을 10년, 20년 이렇게 할 만한 그 업을 찾는 거. 저는 그게 일단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업을 찾고 그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내가 최고가 돼. 내가 최고가 될 만한 그 업을 찾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은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절대 늦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제가 퇴사를 할 때 한 27, 8 이때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만약에 진짜 10년 전에 내가 막 대학, 뭐 취업 이런 고민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그때 업을 딱 정해서 그거를 막 갈고 닦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약간 그런 거 생각도 막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시든 뭐 지금 그래도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직장에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그 외에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살 일 많잖아요. 그때 내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찾아서 이거를 어떻게 최고로 만들지? 약간 그런 것들을 저는 이 회사 외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딴짓, 부업처럼 이렇게 좀 해보시면서 좀 나를 좀 이렇게 키워보셨으면 좋겠다는 맞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찾기가 어려우면은 힌트만 찾아도 되거든요. 아니면은 저희는 반대로 속어법으로 지워봐라. 아, 이건 진짜 아니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지워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가능한 그 시기에 좀 빠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찾는 게 네. 좋겠다. 맞아요. 어쨌든 직장은 전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 고민을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항상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그 직장과 커리어와 뭐 자기개발, 재테크 이런 거는 다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 하나로 합쳐서 나한테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행복한 게 결국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중요하다. 저희가 재테크 전문가분들한테도 여쭤봤을 때 사회초년생일 때 시드머니를 모아야 돼요? 아니면 그 투자를 해야 돼요? 물어보면은 시드머니 모아라. 왜냐면 어차피 시드 없으면 투자 수익률 나도 많이 안 들어오고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회초년생 시기가 연봉 내 몸값의 상승률을 가장 기울기를 높일 수 있는 시기다. 그때만큼 뭐 이직을 하든 자기 개발을 하든 간에 그때만큼 연봉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야 나중에는. 근데 그러는 동안 시드머니 모으면 되니까. 맞아. 그게 참 공감이 됐었어요. 맞아요. 진짜 이때는 그냥 나를 좀 발견하는 거 그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궁금해요. 저는 공부를 막 열심히 하신 분들은 노트 이렇게 막 깜지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운동하신 분들은 손에 큰 굳은살 같은 게 있고 이제 재테크를 열심히 해오시면서 남아있는 뭔가 해그랑님만의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가계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계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저는 이렇게 가계부에다가 제 모든 그 소비와 이 수익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좀 TMI이긴 한데 지금 1억을 이제 부모님께 빌려드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수입은 정확하지 않고 지출만 정확한 것들. 이런 식으로 저는 가계부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네, 예산 설정. 예산 설정 가계부에서 한 달 예산. 네, 예산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돈을 좀 많이 쓰길래 예산을 좀 늘렸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달에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뭐 식비, 경조사비, 여행, 교통 이런 식으로. 와, 어떻게 사람이 교통비가 이렇게 전체 생활비에서 많은 비중을 주가통신 6,600원. 6,600원 100% 진짜 빡빡하게 딱 맞추셨네요. 네, 맞아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보통 갑자기 막 사람 만나야 되거나 그럴 때. 그럼 자동으로 얘네 앱에서 라벨링 해주는 것도 보시고 나중에 또 라벨링도 하시고. 네.
무조건 후에 그 라벨링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이상하게 찍혀 있잖아요. 마플대학의 교육비로 돼 있고 이런 거요? 무슨 주 뭐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아, 그냥 그 회사 이름이 막 찍혀 있는 경우가 맞아, 많아서 맞아. 무조건 한번 이렇게 뭔지 정확하게 잊어버리기 써놔야 전에 돼. 네. 백샐러드를 쓰시는 이유는 네. 뭐예요? 저는 이게 일단 연동이 돼서 그게 일단 너무 편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제가 그냥 원래 이걸 썼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익숙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되게 많긴 하던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슬쩍 봤는데 네. 수입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미 직장 수입은 넘어선 지가 좀 됐죠? 아, 직장 수입은 원래 제가 외주 받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그거 끊어내고서는 조금 못 미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막 확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아, 많은 거 주십시오. 아, 재밌다. 이렇게 손때 묻은, 손때랑 네. 하면 뭔가 쓴 흔적이 보이는 백샐러드는 처음 봐서 너무 놀라워요. 저희는 정보를 어떻게 어디서 습득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이거 자체로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워낙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정보 수집 루틴, 공부 방법 이런 것들도 공유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해그랑님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찾으세요? 저는 거의 인스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제가 말하는 정보는 뭐 강연이라든지 갑자기 뭐 특강을 한다, 뭐 북토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얻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인스타에서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출판사를 뭐 팔로우해놓는다든지 관심 있는 약간 분을 팔로우해놓으면 제일 먼저 솔직히 그 인스타에다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인스타를 주로 하고 그리고 유튜브 저는 유튜브로도 정보를 그래도 꽤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발하게 올라오는 정보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유튜버가 있으세요? 저는 요즘 약간 경제 상황이 막 엄청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님이라고 데일리로 진짜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올려주시는데 저는 그분 보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로 이렇게 해주시고 되게 쉽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상황을 좀 알려주시는 거를 좀 짧게 올려주셔서 그냥 쓱쓱 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질문 준비한 것들은 다 여쭤봤는데 네. 이제 먼 길 찾아와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제 경제 공부,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다 보면은 경제 공부를 하라고 무조건 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발견을 했던 게 OPT였거든요. 이게 갑자기 신문을 읽으라고 하면은 제가 읽어도 봤어요, 신문을. 근데 진짜 너무 재미가 없고 그냥 바로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뭔가 딱 저희한테 그냥 이렇게 떠먹여 주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맞아요. 그냥 무조건 다 가져가시고 매일매일 그냥 출퇴근길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공부는 진짜 무조건 필수니까 특히 지금 엄청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금리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구독을 하시고 근데 거의 다 구독하신 분들이 보시긴 할 텐데 그래도 주변에 공유도 네. 해주시고요. 맞아요. 좋은 거 혼자 보시지 마시고 좀 알려주시고 맞아요. 경제 공부는 어쨌든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하시면 너무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하시면 너무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진짜 찐 팬으로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테크계 천재 만재 해그랑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